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떨까라는 관심이 조금 가져서 20만원 정도 넣긴 했지만 오늘 많이 끌렸습니다. 바로 감성 코퍼레이션인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주면서 마이너스 1.57%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개인들이 던지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주면서 마이너스 2.8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증시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통화정책 부담이 증폭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 그리고 펀더멘털 불확실성 등 각종 악재들이 겹치면서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컴투스, 이렌텍, 다날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위메이드, LNF, 아프리카TV, 서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기간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카카오게임즈, 스튜디오 드래곤, 휴질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한국 BNC, LNF, ST팜, 동진세미캠, 펄어비스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조금 더 추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무턱대고 많이 매수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라던가 QT 축소가 이뤄지게 되면은 당연히 성장주는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념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조금 더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엔터와 미디어와 같은 리오프닝주들에 대해서도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오늘은 장이 정말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유틸리티 에너지, 부동산, 스펙과 같은 금융 지원 서비스, 보험 등의 업종 상위 부분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94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천연가스와 원유 관련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다라는 것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오늘 상승률 1위는 GS2고 2위는 우리조명, 3위는 UNI, 4위는 중앙에너비스, 5위는 이지미디어 순이었습니다. GS2는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천연가스 관련주에 속하는데,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GSE가 같이 수혜를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조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453억 5,7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2.6% 증가가 됐다라고 하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조금 억울한 게 전년도 대비해서 100%, 1000% 올라간 주식들도 이렇게 우리조명처럼 상한가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데 이게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상한가 드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UNI입니다. UNI는 한토를 대상으로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조달을 위해서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200억 원 규모로 사무 발행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금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한가를 연일 기록을 했습니다. 중앙에너비스 역시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원유 관련 테마로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SCI가 매년 6월에 워치리스트 내의 국가를 대상으로 선진과 신흥 등 시장 재분류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요. 재분류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워치리스트에 올라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6월 MSCI 선진국 지수 워치리스트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440억 달러 이상의 해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코스피의 상승 가능성도 상당하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자금이 400억 달러 유입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코스피가 현재 수준에서 35% 상승한 3,760대로 올라설 것이라면서, 만약 2년 내 선진국 지수 편입과 코스피 상승이 발생이 되고 매년 이익의 10%씩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4,500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시장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원화 역외거래 금지, 영어 정보 공개 부족 및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우려, 부분적 공매도 제한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악재 중에 하나일 뿐이며 근본적인 악재로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가
더 큰 악재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 자체는 시장에 부정적이지 않다.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이 하락하지는 않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러시아의 서방 국가들 사이에 대결 구도가 심화된다라는 점은 부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세로 유럽, 미국 대외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지표 부진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라면서 향후 미국 증시와 코스피 모두 2차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2월 중반 이후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하방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실적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반등을 할 것이고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언제까지고 계속 추락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시장이 반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주식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 키포인트는 바로 실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에 나와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럼 이 주식들이 앞으로의 전망치가 어떤지까지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컨센서스가 없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높은 종목으로는 제우스가 전년도 대비해서 131.9%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연결 기준으로 오션브리지는 73.2% 상승을 했습니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락한 종목들로는 지역 난방공사가 마이너스 174%, 아비코전자가 마이너스 140%, 한국항공우주가 마이너스 132%, 현대그린푸드가 마이너스 127%, 대부시스터즈가 마이너스 86%, 현대리바트가 마이너스 62%, 이스트소프트가 마이너스 60%, CJCGV가 마이너스 54%, 그리고 KCC가 마이너스 51%, 한라홀딩스가 마이너스 44%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들 중에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1% 상회를 했고요. HMM은 7% 상회, SFA는 9% 상회, 리노공업은 12% 상회, 인텔리안테크는 14% 상회, KC는 14% 상회, DB하이텍은 15% 상회, 파트로는 15% 상회, 이스페타시스는 41% 상회, JB금융지주는 49% 상회, J콘텐트리는 58% 상회.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떨까라는 관심이 조금 가져서 20만원 정도 넣긴 했지만 오늘 많이 끌렸습니다. 바로 감성 코퍼레이션인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95%가 상회를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어떤 부분으로 있어서 상승을 했나 봤더니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모바일 주변기기 액티몬 사업가, 그리고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스노우피크 어페럴 조합으로 21년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기업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스노우피크 어페럴은 지난해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이면서 올해 주요 백화점, 쇼핑몰, 대리점 등의 입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라면서 지난해 90개 매장 수로 마감을 했지만 올해 말까지 주요 상권 130개 유통망을 이미 확보해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액티몬에 대한 부분도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스노우피크 어페럴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을 때 백화점이 왜 간다고 했냐라고 했었을 때는 그 중심에 의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사람들이 리오프닝 때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새로 사야 되고 하는 관점에서 이 의류도 리오프닝 관련주로 우리가 지켜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백화점에 대해서도 신세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의류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리오프닝이 되었을 때 의류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자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감성 코퍼레이션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현재 감성 코퍼레이션의 주가를 보면은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 선뜻 여러분들께 감성 코퍼레이션 지금부터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요. 조금 더 시장이 좋아지고 그리고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안정적인 주식들 중에서 의류와 관련된 주식이 나온다라거나 아니면 백화점과 관련된 주식들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기는 합니다. 저는 감성 코퍼레이션 단타 개념으로 들어갔지 투자 개념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시는요,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 일정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 올려놨으니까요,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그리고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수요일에는 1월 소매 판매 그리고 1월 수출입 물가 지수 그리고 1월 산업 생산 설비 가동률 그리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케줄 중에서 지금 경기가 얼마만큼 좋냐 나쁘냐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안 된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경기는 제대로 좋아지고 있고 FOMC 의사록에서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갈 것 같아 라는 부분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들이 조금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최소 못해도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나서 투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